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성급한 판단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사위를 모욕하고 상견례를 박차고 나간 한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믿을 수 없는 반전까지. 과연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박지우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지우는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운 뒤 낡은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느 때와 같이 붐볐고 지우는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평소와 같이 정시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지우는 컴퓨터를 켜고 어제 하던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코딩과 기술 자료를 검토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집중해서 일에 몰두했죠. 지훈아, 점심 뭐 먹을래? 동료들이 점심 메뉴를 정하는 동안에도 지훈은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회사에서 이미 유명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늘 감탄했습니다. 야, 박지훈, 밥 먹으러 가자. 절친한 동료 한상혁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 형. 잠깐만, 이 부분만 마저 하고. 또 일이야? 점심시간인데 좀 쉬어. 상혁의 말에 지훈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지훈아, 너 정말 성실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인정받을 거야.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훈의 겸손한 대답에 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지훈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분식집을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나시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떠올랐어요. 어머니, 오늘도 분식집 일 도와드릴게요. 작은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을 보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너도 회사에서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떡볶이 양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방과 후마다, 대학교 때는 강의가 끝나면 이곳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네, 평범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가게 손님이 많이 늘었네요. 맞다.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런가 보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 왔더라. 지우는 떡볶이를 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그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고생스럽게 졸업한 후 지금의 안정된 직장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과외를 하며 힘든 시절을 보냈죠. 지훈아, 서윤이는 잘 지내지? 어머니가 지훈의 여자친구 서윤 이야기를 꺼내자 지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잘 지내요. 요즘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김밥을 더욱 정성스럽게 말고 계셨습니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꼭 좋은 남편이 되어서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분식집에는 저녁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었어요. 사장님, 김밥 2줄이랑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지우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어머니를 도우며 익힌 솜씨였죠. 손님들도 지훈의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 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정말 성실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의 칭찬에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저녁 8시가 되자 분식집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어머니, 내일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내 몸이 가장 소중하다. 지우는 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린 후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 그것이 지훈이 추구하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를 보낼 생각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죠.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달 후,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윤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몇 번이나 매듭을 다시 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긴장하지 마, 박지훈.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운 지훈은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머리까지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친 지훈은 서윤이 정해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긴장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서윤이 이미 부모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이터가 안내해준 테이블에서 서윤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지훈 오빠, 이쪽이에요. 서윤의 밝은 목소리에 지훈은 긴장을 풀고 다가갔습니다. 서윤의 아버지 김태석은 다소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김서윤의 남자친구 박지훈입니다. 지훈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김태석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앉아보게. 서윤이가 자네 이야기를 자주 했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오자 김태석이 음식을 주문했어요. 고급 양식 코스 요리였는데 지훈은 이런 비싼 레스토랑은 처음이라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훈 씨는 우리 서윤이랑 어떻게 만났나요? 서윤의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이가 정말 착하고 예쁘더라고요. 지훈의 대답에 서윤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가 예쁘긴 하지. 그런데 지훈 씨는 술은 마실 수 있나? 김태석이 와인을 주문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술을 잘 못하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조금씩 마셨어요. 음식이 나오고 담소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지훈은 서윤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서윤의 어머니는 지훈의 말투와 예의를 보며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지훈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태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지만 아직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구나.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네. 네,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어요. 지훈의 솔직한 답변에 서윤의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김태석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태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가 테이블을 감쌌죠. 와인 잔을 들고 있던 김태석의 손이 멈췄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훈은 김태석의 급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김태석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툭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딸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에게 보낼 수 없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죠. 지훈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서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격하게 반응했지만 김태석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조용히 해라, 서윤아. 이건 어른들이 정할 문제다. 김태석은 지훈을 향해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미래를 생각하면 중소기업 직원과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중소기업 다니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서윤이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김태석의 말이 계속되자 지훈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김태석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됐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끝이야. 김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훈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지훈 씨,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세요. 중소기업 직원의 아내로 살게 하는 것은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는 서윤의 어머니와 함께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죠. 서윤의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따라 나갔어요. 남겨진 지훈과 서윤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지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웨이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지훈 오빠,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지훈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석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지훈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김태석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중소기업 직원의 아내로 살게 하는 것은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지훈은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문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어요.
회사에서도 지훈의 침울한 모습은 쉽게 드러났습니다. 평소 밝고 성실했던 그가 며칠째 말수가 줄어들고 풀이 죽어 있자 동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지훈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절친한 동료 한상혁이 점심시간에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은 힘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별일 없긴. 거짓말하지 마. 며칠째 점심도 제대로 안 먹고 일할 때도 멍하니 있잖아. 상혁의 날카로운 관찰에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랑 무슨 일 있었지? 상혁의 직감에 지훈은 결국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태석이 자신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중소기업 직원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모든 것을 말했죠. 그 아저씨가 진짜 그런 소리를 했다고? 미친 거 아냐? 상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부족한가 봐. 실제로 중소기업 직원이잖아.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야, 박지훈. 정신 차려. 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상혁은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지훈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중소기업 직원이 대기업 직원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지훈은 김태석의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어머니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회사에 남아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며칠째 기운이 없더니.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들었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냐? 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소기업 직원으로는 서윤이랑 결혼하기 힘들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 사람이 널 몰라보는 거다.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분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보기에는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위로도 지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서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중소기업 직원인 자신의 미래가 그렇게 불안한 것인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서윤도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고 연락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윤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지훈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이 전화로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지훈은 오히려 서윤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서윤아. 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해.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어떻게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서윤의 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지훈의 상처는 깊어져만 갔고 자신감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는 자신이 정말 서윤에게 맞는 사람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중소기업 직원의 아내로 살게 하는 것은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훈은 정말 서윤을 불행하게 만들 사람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상견례 사건으로 침울해진 지훈이었지만 회사에서의 업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몇 개월 전부터 개발해온 특허 기술의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훈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셨네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 제품의 효율성을 30%나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것이었거든요. 이 기술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무이사의 요청에 지훈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복잡한 공식과 도표를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던 임원들과 동료들은 모두 집중했어요. 기존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이렇게 보완하면서 동시에 처리 속도까지 향상시킨 아이디어가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이사의 평가에 지훈은 잠시나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회사에서만큼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최소 50%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여러 대기업에서 기술 이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과 LG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사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지훈의 특허 기술 하나로 회사 전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사장이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간 지훈은 긴장했어요. 지훈 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번 특허 기술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번 성과로 인해 연봉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될 거예요. 사장의 말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 같은 인재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다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던데 우리 회사에 계속 있어 주시죠? 사장의 말에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 지훈의 능력은 회사 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사한 지 몇 년 만에 여러 건의 특허를 등록했고 그 특허들은 모두 회사에 큰 수익을 안겨다 주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퇴근 후 어머니의 분식집에 들른 지훈은 오늘 있었던 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인정받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훈아, 서윤이 아버지가 그런 걸 알면 생각이 달라질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차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분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앞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지훈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너의 진가를 알아볼 거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회사에서의 인정과 김태석의 모욕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회사에서 지훈의 특허 기술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다른 회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의 성과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대단하다.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해. 상혁이 인터넷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특허 기술이 업계 전문지에 소개된 것이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지훈의 겸손한 대답에 상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야. 내 실력이지. 근데 이 정도면 연봉도 엄청 올라갈 텐데? 상혁의 말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장의 말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던 상혁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지만 지훈 본인이 워낙 겸손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상혁은 회사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업계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철이 없어요. 중소기업 다닌다고 대기업 직원 딸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니 말이 됩니까? 상혁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김태석이었어요. 상혁은 지훈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김태석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 김 이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옆에 앉은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 딸은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낼 수 없다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현실을 봐야죠. 김태석은 술이 올라온 상태에서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고요. 요즘 중소기업 직원들이 꿈도 크죠. 그런 주제에 무슨 결혼이야, 결혼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상혁의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김태석이 지훈을 모르는 채로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상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술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혹시 그 중소기업 직원이 박지훈이라는 사람인가요? 김태석은 깜짝 놀라며 상혁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저는 그 사람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한상혁입니다. 상혁의 소개에 김태석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뭔가 상황이 불편하게 돌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박지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무슨 소리요? 상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개발한 특허 기술만으로도 회사 매출이 수십억 원 늘어났어요. 김태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넘습니다. 1억 말이에요. 술자리 사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혁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석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억? 중소기업 직원이 1억을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특허 성과로 인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아마 1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혁의 말에 술자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급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예요. 이미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에서 말이에요. 정말요? 그 정도면 대기업 부장급 연봉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부장 대우로 모셔가려고 하고 있어요. 상혁은 계속해서 지훈의 진짜 모습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런 사람을 단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다는 거네요. 김태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정말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요? 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박지훈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상혁의 말에 사람들은 김태석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박지훈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겸손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모범적인 청년이에요. 김태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김 이사님,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 좋은 사위감을 놓치시다니. 다른 사람의 말에 김태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석은 어제 술자리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지훈의 연봉이 1억이 넘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상혁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를 떠올리면 거짓말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김태석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태석아? 이른 아침부터. 박지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 일한다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지훈? 그 유명한 박지훈 말이야? 선배의 반응에 김태석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명하다고요? 당연하지. 요즘 업계에서 가장 핫한 기술자 중 한 명이야. 그 친구가 개발한 특허 기술들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우리 회사에서도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김태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럼 연봉도 많이 받나요? 당연하지. 1억은 기본이고 더 받을걸. 여러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점했대. 전화를 끄는 김태석은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김태석은 다시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박지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기술자이며 미래가 밝은 인재라는 것이었죠.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김태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태석은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김태석은 박지훈에 대해 알게 된 진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요? 중소기업 직원이? 네, 게다가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자래요.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있대요. 아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좋은 사위감을 놓친 거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좋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생각해보니 상견례 때도 그 사람 정말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는데 김태석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석은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제 술자리 이야기가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김 씨 딸 예비 사위가 연봉 1억 넘는다면서요? 부럽네요. 정말요? 요즘 중소기업도 그렇게 많이 주나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쫓아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이 따가웠습니다. 김태석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김 씨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네. 돈만 보고 살더니 정작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못 알아보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김태석의 귀에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태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일로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겉모습만 보고 그 좋은 사람을 놓치다니. 김태석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박지훈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상견례에서도 충분히 느꼈었는데 단지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무시해버렸던 거죠. 서윤이도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빠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몰랐을 텐데. 김태석은 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신의 편견 때문에 그 인연을 망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그 사람이 용서해 줄까? 김태석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흘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김태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지훈을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렇게 모욕을 준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거든요. 김태석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거든요. 지훈 씨,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 왜요? 설마 또 무슨 짓을 하시려는 건 아니죠? 서윤의 날카로운 반응에 김태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서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세요? 그래, 정말이다. 아빠가 사람을 잘못 봤어. 지훈 씨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이 다니는 회사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 김태석은 지훈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서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마침내 지훈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석은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지훈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태석의 모습을 보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지훈 씨,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석의 정중한 태도에 지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럼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태석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엇부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지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볼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당신을 판단했어요. 지우는 김태석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훈 씨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것도,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자라는 것도 모두 알게 됐어요. 김태석의 말에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봉이 높든 낮든 지훈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상견례에서도 충분히 느꼈었는데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좋은 분을 모욕했습니다. 김태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우는 김태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김태석은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지훈 씨,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딸 서윤이와 결혼해 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사위를 얻게 되는 거네요. 지훈은 김태석의 간절한 부탁에 감동받았습니다. 비록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태석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어요. 김태석의 말에 지훈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석 달 후 지훈과 서윤의 결혼식이 서울의 한 고급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름다운 웨딩홀에는 두 가족의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지훈의 회사 동료들까지 300여 명의 하객이 축하하러 왔어요. 김태석은 결혼식 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지훈을 자랑스러운 사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자라니까요. 김태석은 지인들에게 지훈을 소개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몇 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 이사님, 정말 좋은 사위를 얻으셨네요. 부럽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었는데 다행히 지훈 씨가 관대하게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을 수 있었어요. 김태석은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태석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진심 어린 말을 전했어요. 오늘 제 딸 서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사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태석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지훈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객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지훈이가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네요. 지훈의 어머니와 서윤의 어머니도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두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지훈과 서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하는 가운데 김태석은 지훈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지훈아, 정말 고맙다. 내 딸을 부탁한다.
네, 아버님. 서윤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훈의 대답에 김태석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 후 지훈은 자신의 기술 회사를 설립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은 벤처 투자를 받아 급성장했고 지훈은 젊은 CEO가 되었어요. 김태석은 사위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이제 회사 사장이 됐어요. 정말 대단하죠? 김태석은 지인들에게 자랑하며 다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훈이 서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분식집도 지훈의 도움으로 더 큰 가게로 이전했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성공해도 여전히 겸손했고 어머니와 장인어른께 효도하는 모범적인 사위였어요. 김태석은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는 거야. 나는 그걸 우리 사위에게서 배웠어. 그리고 지훈과 서윤 사이에 예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태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놓칠 뻔했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손자가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며 김태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고 두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직업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진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